네, 5월 말까지 핵을 폐기하고 핵 협정을 끝내지 않으면 미국이 폭격할 거다. 그러면 이란이 맞고 뭐 때려봐. 그러면 우리도 핵을 만들 거야. 지금 현재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 중에서 이란이 가장 위협적인 핵 개발을 하고,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 농축 능력을 보면은 핵폭탄 6개는 만들 수 있다. 와. 교수님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스티븐 군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이란의 핵 협상을 좀 원활하게 위한 약간의 압박 카드 요 정도. 네,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면서 자, 푸틴 봤지? 너희들한테 공격은 이보다 더 심할 거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쪽 얘기가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협박조냐 아니면은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데, 뭐 우리도 안 봤으니까 나오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확실한 것은 2달 내에 협정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영어로 오픈 엔디드 니고시에이션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무한정할 수는 없다. 2달 안에 끝내겠다. 근데 이게 2달이 그게 어떤 2달이냐 이거죠. 편지를 쓴 날부터 아니면 이란이 그 편지를 받고 오케이해서 우리가 딜을 하자고 시작할 때부터 2달이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언론에서 뭐가 나오냐면 5월 말까지다. 뭐 얼마 남지도 않았죠. 네, 5월 말까지 핵을 폐기하고 핵 협정을 끝내지 않으면 미국이 폭격할 거다. 이란을 폭격할 거다. 트럼프는 폭격할 거다. 이게 장난말 아니다. 그리고 그 폭격은 트럼프 말대로 이란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거다 그러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현재로서는 스텔스 폭격기 있잖아요. 네. B2 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때릴 수 있는 전투기 종류 9대 전투기, 어마어마한 무시한 성능을 가진 것들이 지금 집결하고 있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란의 라리자니 고문은 네. 미국 혹은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구실로 공격을 하면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위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굽적하면 우리는 핵 개발할 거야. 간초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됐을 때 미국은 쉽게 말하면 심을 통한 평화를 하기 위해서 무기로 때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란이 맞고 무서우니까 빨리 핵협정 해야겠다가 아니라 때려봐.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 그리고 우리도 핵을 만들 거야. 왜냐면 그렇게 되면 맞으면은 핵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사실 그거 다 걱정들 해요. 이란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고, 그러면 진짜 핵 개발한다. 네. 이란이 쓸 수 있는 무서운 카드죠. 그러면 너네들은 뭐 때린다고 그럼 우리는 핵 개발 카드 있어. 우리 굳이 핵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네들이 진짜 우리를 핵을 만드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란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핵 전쟁 안 나게 하려면 막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얘기를 한 건데, 이란은 정확하게 그 말 그대로 받아요. 트럼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핵이다. 우리 핵 가져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핵 가져야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마음이 급한 게, 최근에 이제 IAEA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 중에서 이란이 가장 위협적인 핵 개발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노나님 농축 수준이 60%가 됐고, 60%라면 뭐 90%가 가는 건 시간 문제고 금방이고, 그럼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 농축 능력을 보면은 현재 핵폭탄 6개는 만들 수 있다. 와. 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정확히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는지 아예 증명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사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심하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했고, 네.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시간이 지체할 수가 없다. 축하된다. 예, 그러니까 다행히도 지금 트럼프가 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로 같이 도와서 칠 건데, 그런데 트럼프가 안 치면 어떻게 나느냐? 그래도 이스라엘이 쳐야겠다는 얘기죠.
아, 미국이 공격 안 해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들어가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무기나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막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올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어쩌면 진짜 이란이 핵 개발할 거다. 그럼 약간 우리나라 그 90년대 초에 독하나와 비슷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면에서 뭐 경수로 지어지면서 협상했는데 결국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경수로 원했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 북한처럼 얘네가 핵문턱인데 지금 쳐서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쳐서 없애고, 그러니까 쳐서 없애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이란이 어느 쪽에서 뭐를 숨겨놨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란의 핵능력이 아니 다 사라지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때 보면 폭격 얘기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핵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시간을 늦출 수는 있다. 망가져서 또 다시 지을 때까지 시간이. 시간을 늦출 수 있다. 지금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면 박사님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란이 근데 군사 강국이잖아요, 중동에서. 아, 강국인 강국이죠. 지금 이제 이란 쪽에서도요, 이제 플라스마라고 제가 뭐 무기는 잘 모르니까 다 모르는데 요즘 이제 플라스마라는 거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대요. 이게 빛보다 더 빠르답니다. 이걸 장착한 무기를 보인다. 이제 그게 진짜인지 위험명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그걸 무기로 돼가지고 실용화가 돼서 한 지금 실전에 배치할 수준이라면 그렇죠. 미국이나 뭐 걱정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맞불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얘기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그 무기를 실용화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좀 끌어들여 약간 레버리지 삼아서 이란의 핵 협상의 중재자 같은 걸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을 이런 거죠. 야, 그 트럼프가 이제 푸틴이 트럼프도 참 고맙네. 유브레이 전쟁에서 우리 말 좀 들어줘서. 그러면 나도 하나 줘야지. 야, 너 일하라고 좀 문제 있으고 우리가 좀 중재해줄게. 예,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쉽게 말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누가 발견했겠습니까? 이란 당이 싫어하겠죠. 예, 싫어하죠. 왜냐면 정상적인 상황에 가지고 트럼프와 이란의 관계를 푸틴이 중재한다면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꿍짝꿍짝 해가지고 거의 뭐 지금 약간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또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유리하게 푸틴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럼 푸틴이 그럼 미국에 고마워서라도 이란과의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들겠죠. 그게 공평한 중재자가 아니고 그냥 기울어져. 예,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믿지 말아라. 트럼프와 푸틴이 저렇게 좋은 상태에서 우리의 중재자를 푸틴이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건 얘기분이요. 예, 그러니까 이란은 발끈했죠. 이란은 절대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문제에 중재하겠다는 나라가 러시아만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친서를 누굴 통해서 보냈냐면 UAE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아부다비. 네. 예. 근데 이란은 오만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원하는 채널은 UAE예요. 그래서 이란도 그러면 이게 UAE 채널을 쓸 것인지 아니면 오만을 계속 고집할 것인지 이미 고민스럽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현재 이란에서는 그림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란 편을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하게 돼요. UAE보다도 중립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UAE도 사실은 평소의 태도가 이란에게 그렇게 이란과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미국이 원하는 채널이니까 이란이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란으로서는 가장 좋은 채널은 오만입니다. 오만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게 이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저하고 남PD님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 사이에 우리 성일강 이필호수가 중재를 쓴다고 그랬었을 때 그러면 셋이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둘이 얘기하는데 성일수가 우리가 싸울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막 말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남PD님이 방이 1호실에 있고 성 교수는 2호실에 있고 난 3호실에 있어요. 그래서 남 PD가 성 교수한테 가가지고 나이드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이제 성교수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 듣고 내 얘기를 전해요. 성교수가 계속 말을 전하는 거야. 간접돼요. 간접 대박. 예. 근데 간접돼야 달점이 뭔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성교수가 뭔 짓을 할지 몰라. 순간 농담 최가 솔직히 말했다. 예.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말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파운터 파트로 두고 싶은데 그건 일하는 로만이고 예, 미국은 UAE. 갈 길이 멀군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이런 와중에 이란이 경제 상황이 정말 북한 수준으로 처참하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란의 경제 상황은 어떠세요? 안 좋아요. 환율이 1달러 환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60만에서 65만 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1달러가 60만 리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60만 리알입니다. 예. 근데 60만 리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달러가 2015년 핵 협상이 됐었을 때 네. 32,500, 33,000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에 33,000이 2024년 대통령 선거 때는 60만까지 갔어요. 60에서 65만. 트럼프 대통령이 70만 갔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선이 작년 11월이잖아요. 지금 불과 5개월이 되는데 5개월이 안 됐잖아요. 4개월이잖아요. 4개월 5개월 됐거든요. 얼마 전에 100만이 넘었어요. 그럼 4, 5개월 만에 2배로 환율이 네. 2015년 기준으로 2015년 7월 기준으로 하면 30배가 넘었어요. 또 사실 환율이 30배가 나빠지면서 그 돈이 휴지 주고 가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 정부가 사오는 환율은 일종의 그 정부 환율이라 가지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딱 거침에 고정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돈을 시장에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돈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평가당 40%예요. 인플레이션이 40%. 그거면 사실 국민들은 똥도 사기가 어려운 거잖아. 제 경제 상황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여론이나 반 혹은 인구의 반이 그게 사실 이제 이란의 대통령은 민심을 반영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서양과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풀어서 이란 경제를 되돌리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화를 하느니 안 하느니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가 너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 정도도 지금 뭐 하냐면 트럼프한테 요구하는 한 가지예요. 너 나하고 대화하고 싶지? 나도 니네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나한테 대화를 하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해놓고 대화를 하는 거 우리 안 한다. 뭐 경제 제재 다 앞담으로 다 해서 엄청나게 지금 쫓아놓고 쉽게 말하면 진심으로 대화한다는 게 아니라 겁을 막 준 다음에 뭐 테이블장에 끌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알겠다. 제가 남PD하고 얘기하는데 남PD님이 힘이 약하고 내가 굉장히 강하다라며요. 근데 내가 아쉬운 건 내가 좀 아쉬워 지금 남PD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남PD들 잘못 보면 두 가지잖아요. 막 윽박지르면서 막 이 방 닫아버리고 뭐 하는 일 다 막아버리고 대화장에 화딱지게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은 커피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면서 좀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여기 들어오는 길도 다 해갖고 좀 나가서 놀 수 있는 거 다 마련해놨으니까 나오니 일단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강현이도 어떤 거 하시겠어요? 그래도 대화를 하려면 투자가 낫죠. 잘 알죠. 알아서.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하길 때까지 막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대화가 나오는 거는 이라는 뜻 낫다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무조건의 경제적인 압박을 하면서 하는 대화는 안 하겠다. 뭐 자존심이 있긴요. 예, 그리고 이제 대화의 주제도 그거예요. 이제 그게 대화의 첫 번째 그 채널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화 내용이 니네들이 우리는 핵 무기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니네들도 자꾸만 내가 핵 무기를 만든다고 지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의심하고 그 믿고 있더라. 그래서 니네들이 만약에 나하고 하는 대화가 내가 핵을 개발해서 무기를 만드는 게 걱정이 되는 거라면 오케이, 내가 그거 대화를 하겠다. 논제가 그렇다면. 근데 말이야, 너 우리는 핵 무기를 만들려고 핵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기 시설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핵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문제 삼는다? 그러면 난 또 대화할 필요 없지. 우리는 그건 대화의 대상이 아니거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핵 무기에 관계된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에 하는 모든 핵 활동은 그냥 그게 뭐 평화적인 핵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자력 발전도 아예 안 돼. 왜? 싸그리 몽땅 해가지고 하려든지 거기에 대한 약간 불분명해요. 야, 이게 쉽지 않겠는데요, 교수님. 네, 그리고 지금 대화를 해도 지금 시청철판에 계속적으로 지금 그 변종을 올리고 있어요. 이거 양쪽 다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요. 대화는 하겠는데 확산 태블까지 오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이제 2달 안에 하겠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신문에서는 트럼프는 만약에 2차 안 되면 5월 말까지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차피 안 되고 빨리 일단 치자 만든 이스라엘은 뭐 대화가 못 빨리 하자는 거예요. 별로 기대를 안 하는. 이스라엘은 제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미국이 대화를 한다니까 일단은 뭐 보고는 있는데 이스라엘은 핵과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가 뭐 단순히 이란 핵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는 그 사실 이란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했어. 이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건 이란의 작품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예 2차 배경에 끝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스라엘은 너네 하마스 완전히 손끊어까지 바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미 하마스는 이제 거의 무력화됐거든요. 예, 하마스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 막았고 헤즈볼라도 무력화시켰고 근데 이 모든 악의 근원은 이란이니까 이란은 어떻게든 주저앉혀야 된다. 그래서 이란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도록. 그러면 말랑말랑한 무슨 핵무기만 좀 동결할게 이 정도로는 묻겠는데. 네, 그리고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이스라엘도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는 핵만 있는 게 아니라 핵,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란 탄도미사일 너무 많이 발전했다. 예, 그 주변에 많이 수출하고 탄도미사일도 제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란이 주변 국가에 깔아놓은 대리 세력들, 예를 들면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것들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뭐 핵 협상 하자면서 뭐 내 미사일 내가 좋아하는 애들한테 지원하는 거 그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럼 이게 협상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협상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봐요. 뭐 파토가 나더라도 파탕이 나더라도 협상은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뭐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이 그냥 막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란이 막고 미국은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너무 카자니까. 그렇지만 뭘 공격했습니까? 중동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는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럼 미국도 미군 기지 맞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이란은 그러면서 미국 편에 든 나라들의 이런 제 말이 아니라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주변 국가들의 석유 시설, 가스 시설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격과 뜬하겠는데 경제는 아니게 낫겠는 상상하기가 싫죠. 과거에 그 사우디 정유시설인가 한번 푸셨다가 막 3개월 몇 개월 동안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요즘에 500만 배럴이 날아갔으니까요. 거기가 500만 배럴 생산량이 500만 배럴이 하루에 2대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인데 500만 배럴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우디도 친미국 가니까 그냥 내가 정유시로 박살낼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 얘기를 이란 정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란 정부 측근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만나기 편하니까 아니 근데 그 옆에 언중 유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옆에 국가들은 그는 미국을 지원하세니까. 야 지금 그래서 이란을 지금 쉽게 때리지는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쓸어버리려고 했더니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으면 막 이제 그 걱정. 쉽게 말하면 그 배수진 치는 거죠. 배수진. 어차피 뭐 이란이 막을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빛의 속도보다 빠른 불사 무기, 플라즈마 무기, 플라스마. 그거를 지금 우리는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쉽게 말하면 건들면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꾸만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면서 공격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서방 세력에서는 내부에서 무너뜨려서 초공교체난 어떤 군부를 통한 그런 평화를 원할 것 같은데 그럼 이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좀 들고 일어날 가능성 없을까요, 교수님? 우리 남PD님이 얘기하시는 게 미국이 오랫동안 꿈꿔온 굉장히 기대하는 시나리오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이란의 자체 혁명이 나서 이 정권 넘어뜨려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요 오히려 이렇게 쪼이는 것보다는 햇볕 정책이 더 필요해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란 대이란 정책을 강력하게 나갈 때 이란에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 내의 변화를 바라기 더 어렵다. 네. 국가의 위기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목소리는 멈춰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뭐 다른 얘기를 하면은 뭐 민주주의라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매국노가 돼요. 그래서 안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동력을 잃어요. 밖에서 계속 비축을 하면.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트럼프는 쪼이면 이란 정부가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 이란 내에 문제가 생겨서 혁명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반대로 가요. 더 강경화가 됐다. 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롭고 얘기를 해야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란의 변화는 두들겨 패서 되는 변화가 아니라고요. 네, 자유스럽게 가고 교류를 하면서 사람들이 변하죠. 그렇지 않은 색깔 안 변화. 교수님, 그러면 북한하고 네. 이란은 좀 다른가요? 지금 북한하고는 달라요. 북한의 햇볕 정책을 비판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화적으로 접근하고 지원을 했더니 결국은 저쪽은 자생적인 어떤 반대 세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핵실험에서 핵개발 가서 성공하지 않았냐? 왜 그러냐면요, 이 북한은 기본적으로 폐쇄사회잖아요. 예. 이란은 열려있는 사회예요. 북한은 경제 자체가 뭐 주체 사상해가지고 자기네들 주체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외국하고 아무 상관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라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외부에서 끊어도 충격이 없어요. 어차피 없이 살았고 굳이 뭐 안 들어오는 거 뭐 그건 안 먹어도 되고 그래서 그 충격이 크잖아요. 근데 이란은 커요. 이란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되니까요. 이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북한하고 비교하는. 제가 이란 신문 보는데 이란 신문에 이제 인터넷에도 가끔 북한 기사 나오면 밑에 이란 사람들이 댓글 다는 게 있어요. 뭐 이상한 애들이. 야, 우리가 볼 때도 비슷하게 봤는데 그쪽에서 볼 때 넌 막 북한 그러니까 그 이란 사람들은 북한 이상해요. 그럼 북한하고 이란하고 달라요. 그런 거 아니다. 아니 이란 경제는 외국하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제예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유화적으로 대화적으로 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파급과 그죠. 지금 이란이 그 오랫동안 외국과 관계를 하면서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수출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부가 한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을 생각이 있었을 때 뭐 외국 문화를 먹고 이란 거를 봐라 왜 자꾸 외국 뭐냐고 했었을 때 젊은 애들이 뭐 합니까? 다 동남아시아 통해서 인터넷으로 한류 드라마를 다 본 거잖아. 달라요 북한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2017년까지만 해도 네. 2016년부터 트럼프 집권 때 계속적으로 트럼프와 힘을 합쳐서 이란 변화해 보려고 했죠. 근데 자기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랍 국가들이 이란을 포용해서 경제적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이란이 필요한 데서 우리가 투자를 가자. 돈으로 묶이면 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이란의 개혁파 외교장관이었고 이번에 부통령하다 그만둔 사리프가 미국의 제재가 다시 시작됐을 때 제일 후회한 게 뭐냐면 좀 더 촘촘하게 서양 회사와 경제 관계를 맺어주지 못한 점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면 경제 관계를 맺어놓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관계 꿈꽃이 딱 그렇죠.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약하기 때문에 다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같은 원리입니다. 아랍 국가들도 촘촘하게 이란과 연결해서 이란이 필요한데 투자를 하고 그랬으면 이란이 쉽게 공격 못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경제 공동체로 가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바이든이 못하겠죠. 아니면 이란이 아직 제재받는 국가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아랍 국가들이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럼 또 이제 이란의 핵 협상 네. 관련해서 2달 지금 시간 남은 거잖아요. 네. 진행사원 또 다음 달에 모셔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 이어서 이슬람 국가들이 한석을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